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자, 오늘은 한 비밀 국경 조약에 담긴 아주 흥미로운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962년에 맺어진 조중 변개 조약인데요. 이 조약으로 지금의 북한과 중국 국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조약이 참 기묘한 수수께끼를 남겼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민족의 혼과도 같은 땅을 일부 내주면서 동시에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성스러운 산에 그어진 선입니다. 우리 민족의 발원지, 단군 신화가 깃든 바로 그 백두산을 두고 벌어진 상징적인 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경선이 다른 곳도 아니고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정상, 그 심장부인 천지를 정확히 반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호수 위에 말 그대로 선을 그어버린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가장 높은 장군봉을 포함해서 천지 면적의 54.5%, 그러니까 절반을 살짝 넘게 가져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곳을 다른 나라와 나눴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시에는 엄청난 양보이자 상징적인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이해하기 힘든 거래를 했을까요? 그걸 알려면 당시의 국제정세, 이 거대한 냉전이라는 체스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국의 약점, 북한의 기회입니다. 이 지도가 당시 중국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믿었던 형님 나라 소련하고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거든요. 동맹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 순간 북한이 기회를 포착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국경을 맞댄 유일한 사회주의 동맹이 바로 북한이었으니까요. 북한은 중국의 이 지정학적 약점을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로 활용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협상에서 북한이 어떻게 숨겨진 승리를 거머쥐었는지 그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국의 실리 외교입니다. 북한이 내민 카드는 법이나 논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감정이었죠. 중국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대국인데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가진 섬까지 다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면서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겁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은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 숫자 보이시죠? 8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백두산 천지라는 상징을 절반 내주는 대신에 국경에 있는 강과 하천의 전체 선면적 중에 무려 85%를 북한이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해집니다. 단순히 섬 개수만 많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면적입니다. 더 크고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훨씬 가치 있는 알짜배기 땅들을 북한이 그야말로 싹쓸이한 겁니다. 말 그대로 실리를 완벽하게 챙긴 셈이죠. 이 황금평이라는 곳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섬이었는데 흙이 쌓이면서 지금은 아예 중국 땅에 붙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연히 북한 땅입니다. 바로 1962년 조약이 만들어낸 기묘한 풍경인 거죠. 위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계의 회군으로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지리적으로는 중국 쪽에 훨씬 가깝거든요. 하지만 이건 역시 북한 영토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라는 실리와 역사의 상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조약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백한 신리였을까요? 아니면 민족의 자존심을 판 매각이었을까요? 이 복잡한 유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조약은 상징과 실리의 맞교환이었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상징을 일부 내주고 국경의 섬이라는 엄청난 실리를 챙긴 거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래였냐면 나중에 중국의 조원라이 총리마저 나라 땅을 막 퍼줬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북한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남한은 이 조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바로 이 1962년의 비밀 합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외교 무대에서 진짜 이기는 건 뭘까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분과 상징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잘 모르는 실질적인 이익, 즉 신뢰를 챙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